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영상에 달아주신 소중한 댓글들 다 잘 읽었는데 제가 아직 답을 못 달았네요. 인사법 제안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제가 지칠까봐 아주 아낌없이 응원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제가 뭐 부지런하다고 엄청 칭찬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막 엄청 부지런한 편은 아닌데요. 약속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뭔가 제가 영상을 하루라도 빠뜨리면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영 찜찜하더라고요. 뭐 약속 잘 지키는 거, 부족하더라도 맡은 바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거, 그나마 꼽아볼 수 있는 제 장점인데요. 여러분들 덕에 이렇게 또 스스로 장점 찾아보면서 자존감 업시키게 되네요. 주식 애솔의 식구분들도 하루에 하나씩 장점 찾아서 스스로에게 마음껏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1월 둘째 주 더 알찬 주간 증시 일정 출발해 볼게요. 월요일에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워싱턴 DC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뤄지는 만큼 이 선거 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재확인하고 또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K방역 온라인 나라 장터 엑스포가 개최되네요. 조달청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9일부터 13일까지 공동으로 행사를 여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서 K방역을 주제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방역 물품을 홍보하게 되고요.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진단 제품, 방역용품, 그리고 혁신 기술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우수 방역업체 112개사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봐도 정확한 기업명은 안 나오네요. 한국 방역물품과 관련해서 해외 구매자와 550건의 상담이 확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행사 기간 동안에 가시적인 수출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압병실 관련주, 방호복 관련주, 인공호흡기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따로 다 언급은 안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번 주도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이날은 LG, GKL,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한국항공우주, CS윈드가 실적을 발표하고요. 네페스아크와 고바이오랩의 공모 청약이 진행되는데, 요즘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의 흐름이 워낙 좋아서 다시 공모주들의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페스아크는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기업이에요. 반도체 장비 업체죠. 기관 수요 예측에서 707.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대부분이 밴드 상단 이상의 가격을 제시해서 확정 공모가는 밴드 상단인 26,50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구조적 성장으로 이 테스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공모 청약에 참여 안 하시더라도 관심은 가져보세요. 네, 반면에 고바이오랩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64.33대 1에 그치면서 흥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참여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중도 0.03%에 그친다고 하네요. 마이크로바이옴 원천 기술을 보유한 업체인데 기관 수요 예측 내용만 보면 청약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독과 제넥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미국 바이오 벤처 업체죠. 레졸루트가 11월 9일 나스닥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레졸루트 평가에 따라서 한독과 제넥신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지켜봐야겠네요. 네, 다음 10일 화요일에는 MSCI 주가지수의 반기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MSCI 지수는 반기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지수 편입 비율을 조정하는데요.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유동주식의 시가총액을 종목 편출입의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10월 마지막 10거래일 중에 무작위로 하루를 선택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해요.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들의 핵심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자금의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한국 지수의 패시브 자금만 60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니까 정말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유입되는 패시브 자금 중에 이제 시가총액 비중대로 편입 종목들의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이 있죠. 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종목들이 편입이 되고 편출이 될까요? 아직 예측이기는 한데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의 편입 가능성 높게 점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B&K 금융지주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차세대 콘솔 게임기인 엑스박스 시리즈 X와 엑스박스 시리즈 S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엑스박스 1 이후에 7년 만인데요. 제가 장마감싹3에서 잠깐 언급드리기는 했었죠. MS도 그렇고 소니도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할 예정인데 이 둘 모두의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이 있다고. 바로 성우전자고요. 소니와 MS 콘솔에 콘덴서 필름을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콘덴서 필름은 최근에 전기차에도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날은 네오위즈,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제주항공, 하나솔루션, 현대 HCN, 하나시스템 등등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데요. 네오위즈는 3분기 실적 개선 기대되고 있고요.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제주항공은 여전히 코로나19 피해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 하나솔루션,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11월 11일 수요일에는 아주 큰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 광군제인데요. 광군제는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릴 만큼 엄청난 쇼핑 시즌입니다. 올해는 특히 1차 행사를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을 미리 했고요. 2차 행사가 딱 11일에 진행이 되니까 총 4일 동안 행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더 어마어마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죠. 특히 1차 행사 결과 뷰티 제품의 총 거래액이 40분 만에 약 1조 6,969억 원을 돌파했다고 해요. 이어서 1시간 만에 작년 행사보다 150%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도 매출 신기록 세웠다고 하네요.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좀 주춤했는데 광군제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인에게 가장 반응이 좋았던 한국 제품은 기초 화장품, 스킨이나 로션 이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LG생활건강의 대표 브랜드 후가 1일 오전 0시 40분 기준으로 약 684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서 스킨케어 부분 상위 브랜드 6위에 올랐다고 하고요. 아모레퍼시픽 대표 브랜드 설화수도 9위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두 브랜드 말고도 애경산업, 신세계 인터내셔널, 비디비치도 각종 기획 세트를 선보이면서 할인 프로모션에 열을 올리고 있다니까 같이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광군제 하면 화장품 업체들만 떠올리기 쉬운데 이번에는 좀 식품업계도 같이 봐야 할 것 같아요. CJ제일제당은 비비고 만두 같은 가정 간편식으로 작년 대비해서 매출 2배 이상을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농심은 신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등 베스트셀러를 담은 광군제 세트 제품을 판매합니다. 삼양식품은 올해도 불닭볶음면 중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하는데 이걸 주력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오리운도 과자 선물 세트를 판매합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네, 그리고 이날은 넷마블을 비롯해서 게임 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데 넷마블은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12일 목요일은요, 옵션 만기일입니다. 변동성 커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고요. 삼성전자가 중국에서 5나노 최신 공정으로 만든 첫 번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엑시노스 1080을 전격 공개합니다. 이렇게 현지에서 행사까지 열어가면서 차세대 AP를 공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아무래도 화웨이의 빈자리를 노리며 좀 중국 시장 공략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재 화웨이의 뒤를 잇고 있는 오포, 비보, 샤오미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에는 퀄컴의 AP를 사용하고 있고요. 중저가 폰에는 대만의 미디어텍 칩을 채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엑시노스 1080은 비보의 스마트폰에 탑재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올해 또 샤오미에는 이전 버전인 엑시노스 990을 공급했어요. 그래서 좀 점진적으로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오고요. 물론 여전히 퀄컴 대비해서 엑시노스의 성능이 조금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성능 개선이 우선시 돼야 할 것 같네요. 이번 행사에서 이 개선된 세부 스펙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날도 SK바이오팜, 신세계, 삼성생명 등 굵직한 기업들 실적 발표 예정돼 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이날은 TNL의 공모청약이 시작되네요. 기능성 의료 소재 전문 기업이고요. 상처 치료제 재질 중에 수요가 높은 하이드로콜로이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입니다. 실적을 보면 매출액도 꾸준히 늘고 영업이익도 다소 안정적인데 또 영업이익률이 2017년 이후에 꾸준히 20%대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10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 실시되니까 결과 나오면 경쟁률, 확정 공모가, 의무 보유 확약 비중 이런 거 확인하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이트 통해서 내용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코스피 상장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한 교촌 F&B가 이날 증시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일반 투자자 경쟁률 1318대 1을 기록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는데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4%에 불과해서 상장 당일에 매물 쏟아져 나올 수 있습니다. 공모주 배정 받으신 분들은 잘 지켜보면서 초반에 정리하실 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신규 진입은 더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일 금요일. 영화 때문인지 13일과 금요일이 이렇게 겹쳐지면 좀 불길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완전히 미신이니까 반대로 시장 쭉 끌어올려줬으면 좋겠네요. 이날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동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버스, 지하철, 병원에서는 거리 두기가 몇 단계이든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요.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웰크론, 모나리자, 50, KPM테크, 국제약품 등 마스크 관련주들 하루쯤은 움직여줄 수 있으려나요? 그리고 13일부터 롯데, 신세계, 현대 이렇게 백화점 3사 모두 겨울 정기 세일을 진행합니다. 광군제 사전 행사에서 확인을 했듯이 한국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눌려있던 소비 심리 완전히 확 살아나면서 폭발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갤러리아, AK플라자, 아이파크몰도 13일부터 29일까지 동일 기간에 겨울 정기 세일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쇼핑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우리는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신세계, AK홀딩스 이런 백화점 관련주들 잘 참고해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하나기술의 공모청약이 시작되는데요. 2차전지 장비 제조업체거든요. 바이든 당선으로 이렇게 2차전지 관련주들 핫한 와중에 나오는 공모청약이라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네요. 강점은 2차전지 전 공정의 턴키 공급, 그러니까 모든 공정의 일괄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원형, 각형, 파우치형 이렇게 모든 종류의 2차전지 전 공정 양산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 국내 최고 속도를 구현하는 전해액 주입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원형 전지 전해액 주입기를 고객사에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막 침이 튀기네. 죄송해요. 그래서 현재 고객사는 어디가 있느냐? 우선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K배터리 3사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전지 제조사와 중국의 전기차 기업도 해외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폭스바겐의 협력사로 정식 등록이 됐어요. 게다가 생산 시설도요.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다 보니까 제가 실적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55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46억 원, 당기순이익은 35억 원을 기록했더라고요. 매출액은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의 9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앞으로를 또 대비해서 폐배터리 재사용, 재활용 분야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우선 여러 부분에서 꽤 매력이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희망 공모가 밴드는 31,000원에서 35,000원이고요. 9일부터 10일까지 기관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를 확정한 뒤에 13일부터 16일 공모 청약을 실시합니다. 수요 예측 결과까지 참고해서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다음 주 주간 증시 일정 같이 살펴봤고요. 자, 개표 결과만으로는 바이든의 당선이 확정인데 트럼프가 무더기로 소송전을 하겠다고 밝히면서 영 찜찜한 날들의 연속이죠. 그래도
트럼프가 이번 대선 결과를 뒤집을 확률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측근의 의견이니까요. 우리도 너무 불안해하지는 맙시다. 뜨거운 연말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주도 우리 식구들의 긍정의 에너지로 힘차게 같이 달려봐요. 일요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